나는 자라면서 종종 높은 데서 떨어져 처박히는 일이 많았다. 툭하면 테이블이나 높은 의자, 침대, 층계, 비탈에서 구르곤 했다. 팔이 없으니 바닥을 짚어 충격을 줄일 수도 없었다. 코나 이마는 말할 것도 없고 뺨이 먼저 다 다치는 일도 많았다.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지기를 수없이 되풀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잠시를 가만히 있지 못했다. 내 인생을 단적으로 설명하는 사자성어를 꼽으라면 아마 7.8기일 것이다. 좌절을 딛고 일어서 보지 않은 이들은 실패를 인생의 막장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인생은 통과와 실패를 결정하는 시험 무대가 아니라 시도와 시행착오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과정일 뿐이다. 성공적인 삶을 사는 이들은 크나큰 실수를 저지르고도 금방 일어선다. 그리고 거기서 비롯된 실수와 어려움을 도약과 배움의 발판으로 삼는다. 이른바 유명 인사들을 보면 하나같이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실패와 실수들이 성공을 이끄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고 고백한다. 나 역시 바닥에 여러 번 처박히고도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문제점을 깨닫고 더 열심히 노력하며 창의적인 해법을 찾았다. 5번 실패하면 5배 더 열심히 하면 된다. 윈스턴 처칠은 그 본질을 이렇게 정의했다. 성공이란 실수에 기죽지 않고 다시 실수하기 위해 일어서는 능력이다. 실수했다고 해서 낙오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실패를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실수를 자기 자신이라고 규정하는 사람이다. 삼진 한번 당했다고 영원히 타석에서 물러나는 건 아니다. 경기에 참여해서 계속 방망이를 휘두르고 있는 한 여전히 타자다. 나는 강연하는 도중에 일부러 바닥에 철퍼덕 엎어져서 얼마간 그 자세로 이야기를 계속할 때가 있다. 실패에 관한 내 철학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 일종의 퍼포먼스다. 팔다리가 없으니까 제 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청중들도 적지 않다. 나는 바닥에서 일어서는 법을 스스로 익혔다. 부모님은 팔다리가 없는 내가 기대어 일어서도록 베개를 내주었지만 난 독자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했다. 쿠션에 기대는 대신 벽이나 의자 또는 소파로 기어가서 거기에 이마를 기대고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하여 조금씩 몸을 일으켰던 것이다. 쉽지는 않았다. 바닥에 배를 깔고 엎드려서 팔다리를 버팀목으로 쓰지 말고 무릎만으로 일어나 앉아보라. 멀쩡한 몸에 깊이 감사하는 마음이 절로 들 것이다. 어떤 절차를 거쳐서 바닥에서 일어나는지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청중들은 가슴이 뭉클해진다. 다들 나만큼이나 힘겹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까닭이다. 중요한 계획이 벽에 부딪히거나 고달픈 시기를 지나고 있는 이들은
그 장면에서 용기를 얻는다. 고난과 시련은 나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공통적으로 겪는 인생사의 일부다. 목적의식을 분명히 하고 소망 어린 눈으로 삶의 가능성을 바라보며 미래에 대한 믿음을 품고 자신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며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잃지 않고 두려움에 발목을 잡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온갖 실패와 실망스러운 일들을 견뎌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실패를 종말이나 죽음과 동의어로 여겨서는 안 된다. 그런 씨름을 통해서 삶을 체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바탕 게임이라고 생각해도 좋다. 도전은 인간을 더 강하고 훌륭하며 끈기 있는 존재로 만들어준다. 패배는 성공의 위대한 스승이다. 승리자는 예외 없이 패배의 시간을 거쳐왔고 챔피언은 한결같이 험난한 훈련을 견뎌왔다. 로저 페더러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테니스 선수로 꼽히지만 그 역시 모든 게임과 세트, 매치를 따내지는 못한다. 후려친 공이 네트에 처박히기도 하고 서비스가 금밖에 떨어지기도 한다. 한 경기당 적어도 수십 번은 원하는 곳으로 공을 보내지 못한다. 하지만 경기자가 실수를 범하는 족족 게임을 포기한다면 영원히 패배자의 자리에 남을 수밖에 없다. 페더러는 실수나 실점에서 가르침을 얻고 기술을 보완해가며 꾸준히 코트를 누볐다. 그가 챔피언의 자리에 오른 요인은 바로 거기에 있다. 10중 8구 페더러는 공을 완벽하게 쳐 넘겨서 세트를 따내고 경기에서 이기려 할 것이다. 사실 누구나 무슨 일을 하든 그래야 한다. 힘껏 뛰라. 열심히 연습하라. 기본기를 익히라. 실패할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고 항상 최선을 다하라. 성공으로 가는 길에는 언제나 실패의 웅덩이가 도사리고 있게 마련이다. 전문 강사가 되기로 한 지 얼마 안 돼서는 마땅히 이야기할 곳이 많지 않았다. 남동생은 가끔 그때 이야기를 하면서 놀려댄다. 학교와 단체들을 찾아다니면서 강의할 기회를 달라고 부탁했지만 다들 너무 젊다거나 경험이 없다거나 이상하게 생겼다는 이유로 고개를 저었다. 물론 실망스러웠다. 하지만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좀 더 공부하면서 성공적인 강사의 자질들을 갖출 필요가 있었기에 불만은 없었다. 에어런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나를 태우고 다니며 몇 명이라도 내 말을 들어줄 청중이 있는지 시내를 두루 돌아다녔다. 처음에는 경험만 쌓을 수 있어도 좋다는 생각에 대가를 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중들을 얻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다. 나중에는 브리즈번에 있는 모든 학교에 전화를 걸어서 자리만 마련해주면 무료로 강연을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었다. 한번 거절당하면 다음에는 더 열심히 매달려서 승낙을 받아냈다. 형은 지치도 않아? 안쓰럽다는 듯 동생이 말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정말
훌륭한 강사가 되고 싶었기 때문이다. 퇴짜를 맞을 때마다 마음은 쓰렸지만 곧 새로운 열정이 솟았다. 귀를 기울여줄 청중을 확보한 뒤에도 넘어야 할 고비는 수두룩했다. 브리즈번에 있는 한 학교에서 강의할 때는 아예 죽을 쓰고 말았다. 도무지 집중이 되지 않아서 오도 가도 못하고 허둥거렸다. 셔츠가 젖을 정도로 진땀이 났다. 똑같은 말만 수없이 되풀이하다가 쫓기듯 무대를 내려왔다. 쥐구멍에라도 기어들어가 숨고 싶었다. 얼마나 엉망진창이었던지 그 소문이 퍼지면 평생 연단에 설 일은 없을 듯했다. 어찌어찌 강연을 끝내고 학교를 떠났는데 등 뒤에서 왁자지껄 웃음소리가 들린 것만 같았다. 체면이 말이 아니었다. 그날은 밤새도록 자기 비판에 시달렸다. 그러나 그 참담한 실수 덕분에 꿈에 더 집중할 수가 있었다. 나는 메시지의 내용과 전달 방식을 조금씩 갈고 다듬었다. 그리고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다 해도 거기서 좌절이 아닌 교훈을 얻기로 결심했다. 다음 기회에 더 잘하면 되지 않겠는가. 인내는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여정에서 필수적인 덕목이다. 그리고 그것을 키워주는 최고의 텃밭은 실패다. 나는 실패가 거듭될 때마다 거기에 짓눌리지 않고 더 강하고 더 창의적으로 꿈을 쫓기로 마음먹었다. 실수와 패배를 거듭하면서 배운 것은 내 스케줄이 하나님의 일정표와 딱 들어맞지 않을지라도 그분의 때가 있으며 우리는 그저 그 시점이 되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샘 라도에비치 삼촌이 시작한 신규 사업에 참여하면서 그 진리를 다시금 깊이 새기게 되었다. 삼촌은 2006년에 누워서 타는 자전거를 만드는 회사를 설립했는데 아직 완전히 자리를 잡지 못한 상태였다. 하지만 차질이 생길 때마다 궤도를 수정해가며 목표를 향해 전진하고 있다.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비즈니스라는 것이 최선을 다해도 잘 돌아가지 않을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타이밍도 대단히 중요한 요소임을 알게 되었다. 삼촌과 내가 창업했을 무렵에는 경기가 침체 국면이었다. 그럴 때는 시간과 유행이 이 편의 의도와 맞아떨어질 때까지 그저 참고 기다려야 한다. 때로는 세상이 따라오도록 기다려 주어야 하는 때도 있다. 토머스 에디슨은 전구를 상품으로 내놓기까지 무려 10,000번의 실험을 거듭했다. 그는 스스로를 낙오자라고 생각하는 이들 가운데 대다수는 목표와 가장 근접한 지점에서 포기를 했던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수많은 실패를 겪으며 꾸준히 한 길 걸어서 고지를 코앞에 두었는데 또 한 번의 기회를 기다리지 못해서 손을 들고 말았다는 것이다. 저기 보이는 길모퉁이를 돌면 꿈을 실현할 열쇠가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다. 기운을 내라. 힘을 잃지 말고 계속 전진하라. 최선을 다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다. 실패의 경험들은 댐데미를 세워가는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이 사실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라. 난관과 도전에 맞닥뜨릴 때마다 이 이야기를 기억하라.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게 마련이다. 나처럼 팔다리가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을 때는 그만한 목적이 있다.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숨을 쉬고 있는 한 아직 출구는 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예전에 내가 고통하며 넘어졌던 경험들 하나하나가 다 감사하고 소중하다. 이제껏 맞부딪혔던 온갖 어려움들이 내게 참을성과 끈기를 길러주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실패는 겸손한 성품을 길러주기도 한다. 고교 시절 회계학 시험에 떨어진 적이 있다. 참으로 창피스러운 경험이었다. 다행히 담당 선생님이 용기를 북돋아주며 개인 교습까지 해주었다. 그래서 다음 해에는 회계학과 재무계획 두 과목에서 모두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학생 시절에 그렇게 겸손을 배웠다. 반드시 알아야 하지만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으니 실패가 곧 보약이었던 셈이다. 잘 알려진 문필가 토머스 머튼은 이렇게 말한다. 겸손한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실은 그 무엇도,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도 겁내지 않는다. 온전히 겸손하다는 건 곧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자신감을 갖는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권세도 의미가 없으며 그 무엇도 장애가 될 수 없다. 헬스클럽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는 내 친구는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들어올리지 못할 만큼 무거운 역기를 들게 한다. 괜히 기를 죽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다. 근육의 힘이 완전히 소진될 만큼 무거운 걸 들어야 다음에는 더 높은 한계에 도전해서 근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그 친구의 논리다. 어떤 운동이든지 혹은 무슨 일을 하든지 훈련이야말로 성공을 보장하는 중요한 열쇠 가운데 하나다. 개인적으로는 훈련을 성공을 향한 실패라고 정의하고 싶다. 휴대폰을 사용하기까지 내가 거쳐야 했던 과정을 보면 이해가 가고도 남을 것이다. 다들 스마트폰을 대단한 발명품이라고 말하지만 내게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끔은 나를 염두에 두고 이 기계를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팔다리가 없어도 발가락으로 이 조그만 기계를 톡톡 두들겨 통화를 하고 이메일을 보내고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음악을 듣고 설교 내용을 녹음하거나 기록하고 날씨와 세계적인 이슈를 알아볼 수 있으니 얼마나 편리한가. 하지만 아직 안성맞춤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유일하게 스크린을 건드릴 수 있는 신체 부위와 통화에 필요한 자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평소에는 스피커 기능을 이용하면 되지만 가끔 공항이나 레스토랑에서 남들에게 알려지면 곤란한 통화를 해야 할 때가 문제였다. 일단 발가락으로 다이얼을 누른 다음 얼른 입 근처에서 스마트폰이 오게 하는 길을 찾아내야 했다. 천신만고 끝에 개발해낸 방법은
휴대폰 사용에 새로운 경지를 열었다고 해야 할 만큼 신기에 가깝다. 아울러 성공하는 과정에서 실패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관한 값비싼 교훈을 얻었다. 조그만 발로 휴대폰을 가볍게 던져서 어깨 위에 올린 다음 뺨으로 눌러서 통화하는 기술을 능숙하게 구사하기까지 일주일 내내 연습에 몰두했다. 시행착오가 되풀이되는 동안 얼마나 많은 시도가 실패로 끝났는지 모른다. 전화기가 쉴 새 없이 날아와 두들겨 댄 탓에 얼굴에는 시퍼렇게 멍이 들었다. 꼭 주먹으로 심하게 얻어터진 꼴이었다. 주위에 누가 있으면 연습을 멈췄다. 누가 보면 전화기로 자기를 학대하는 사디스트처럼 보일 게 분명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부서진 전화기가 몇 대인지는 밝히고 싶지 않다. 조금 두들겨 맞고 기계 몇 번 바꾸는 것쯤은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다. 그러나 포기만큼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휴대폰이 얼굴을 강타할 때마다 기술을 터득하려는 나의 의지도 뜨거워졌다. 엄청난 내공을 쌓자마자 운명의 장난처럼 귀에 꽂는 휴대폰이 개발되어 가까운 친구들의 지루함을 달래주는 묘기로 전락하고 말았지만 한동안은 눈길을 사로잡는 환상적인 재주였다. 참담한 실수를 저질렀을 때 이를 동기부여와 영감의 원천으로 여기라. 기준에 못 미치거나 실패하거나 실수하거나 얼빠진 짓을 했더라도 창피해야 할 것 없다. 부끄러워할 일이 있다면 실수를 도약의 기회로 활용하지 못하거나 더 열심히 뛰려는 각오를 다지지 못하는 것이다. 실패가 가져다주는 네 번째 선물은 성공에 감사할 줄 알게 된다는 점이다. 휴대폰으로 흠씬 두들겨 맞기를 일주일 동안 되풀이한 뒤에 마침내 어깨 위에 전화기를 가뿐히 올려놓게 되었을 때 엄청난 감격이 밀려왔다. 목표를 이룬 과정이 힘들수록 감사하는 마음도 더 깊어지기 마련이다. 힘들게 오른 산에서 내려다보는 경치가 한결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어린 시절 내 마음을 사로잡았던 성경 인물을 꼽으라면 단연 요셉이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만 꿈자랑을 하다가 형들의 미움을 사서 낯선 땅에 노예로 팔려간 이 소녀는 오래도록 험한 세월을 보내야 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으며 믿었던 이들에게 거푸 배신을 당했다. 하지만 요셉은 포기하지 않았다. 쓰라린 아픔이나 실패한 경험에 짓눌리지도 않았다. 이집트의 통치자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까지 그는 무한정 참고 인내했다. 요셉의 고난과 총리의 쥐에 오르는 이야기에서 배울 점을 찾자면 10손가락이 모자란다. 개인적으로는 고난이 없으면 성공도 없다는 교훈을 얻었다. 요셉이 시련을 겪는 대목을 읽으면서 내가 받는 고난도 만만치는 않지만 더 가혹한 환경 속에서도 참고 인내하며 위대한 목표를 이뤄가는 이들이 있음을 알았다. 하나님은 자녀들을 사랑하시지만 그렇다고 늘 쉬운 길만 허락하시는 건 아니라는 사실도 깨달았다. 아울러
허다한 시련과 배신을 이겨낸 뒤에 이집트의 바로왕의 버금가는 위대한 인물이 되어 승리를 만끽하는 모습도 똑똑히 보았다. 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에 온갖 걸림돌을 둔 이유가 더 크고 멋진 날을 예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믿는다. 실패를 통해 성장한다는 사실을 잘 아시기에 자녀들에게 갖가지 도전을 주시며 더 큰 승리를 맛보게 하는 것이다. 고통, 불안, 상처, 외로움 등 어려서부터 헤쳐나온 수많은 난관들을 되돌아볼 때마다 슬픈 생각이 아니라 낮아지고 감사하는 마음이 든다. 덕분에 나는 더 강해졌으며 한 걸음 더 나가서 다른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준비를 갖출 수 있었다. 스스로 고통을 당해보지 않았더라면 아픔을 끌어안고 괴로워하는 이웃들을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섬기지도 못했을 것이다. 남들과 원만한 관계도 맺을 수 없었을 것이다. 남들과 원만한 관계도 맺을 수 없었을 것이다. 내게는 장애 요인들을 수없이 돌파해 왔다는 사실이 한결 자신있게 10대를 보내는 미천이 되었다. 남다른 자신감은 결국 더 많은 친구들을 불러 모으는 다리구실을 했다. 남녀를 가리지 않고 무수한 친구들이 언제나 내 곁에 있었다. 그런 관심이 얼마나 고마웠던지 어디를 가든지 따뜻한 사랑의 빛을 쪼일 수 있었다. 교제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자연히 정치적인 관심도 높아졌다. 용기를 내서 학생회장 선거에 입후보했다. 퀸즐랜드를 통틀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맥그리거 주립고등학교에 1,200여 명 학생들을 대표하는 자리였다. 나는 개교 이래 처음으로 신체적인 장애를 가진 학생회장 후보로서 학교 역사상 가장 뛰어난 운동선수였던 매튜 맥케이를 상대로 선거전을 펼쳐야 했다. 한반 친구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후보에 오르자 담임을 맡고 있던 헐리 선생님도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다양성을 보장하고 다채로운 문화를 존중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선거운동을 펼쳤다. 당선이 되면 학교 체육대회 종목에 휠체어 달리기를 포함시키겠다고도 약속했다. 매튜에게는 미안하지만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이 확정됐다. 지역신문 쿠리어 메일에는 용감한 학생회장이란 제목으로 커다란 사진과 함께 선거 과정과 결과가 자세히 보도되었다. 어머니는 아직도 그 기사를 오려서 보관하고 있다. 기자는 내 말을 인용하며 휠체어를 탄 친구들도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적었다. 어려서부터 나는 일단 한번 해보자라는 정신으로 삶을 대했다. 인간인 이상 누구나 실패를 한다. 험한 길을 걷다 보면 비틀거리다 넘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실패와 실수 역시 인생의 선물이라는 점을 기억하고 최대한 활용할 방도를 찾으라. 멈추지 말라. 뭐든지 일단 시도해보라.